잠시만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시리즈 1편입니다. LVGL 넘버 1. 먼저 LVGL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두이노뿐만인 건 아니에요. 아두이노나 ESP32나 STM32 등등 보드들 있잖아요. 그 보드들의 LCD를 연결을 합니다. 그 LCD의 그래픽 UI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시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LCD들을 쫙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게 조금 이따가 뭔가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를 ESP32 보드를 저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ESP32 보드에 딱 연결을 했을 때 ESP32가 LCD에 뭔가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어디 도형을 그려가지고 UI를 만드는 게 아니라 LVGL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쉬우면서도 화려하게 UI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녹한다의 LVGL 시리즈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ESP32라는 거는 제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ESP32 보드는 ESP32 보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많은 것 중에 양쪽으로 핀이 15개씩 해가지고 총 30핀인 보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는 풀네임으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ESP32 보드인데 30핀짜리고 DEV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디벨롭먼트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줄여서 ESP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30핀이 아닌 것도 있어요. 38핀짜리도 있습니다. 38핀짜리는 양쪽으로 핀이 19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가장 큰 차이를 논하자면 얘는 좀 더 싸고 얘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성능이 조금 더 좋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0핀짜리로 똑같은데 앞에 USB 커넥터에 따라서 또 두 종류로 갈립니다. 마이크로 5핀 USB가 있고 USB-C 타입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한 차이는 전혀 없어요. 단지 컴퓨터와 연결될 때 어떤 커넥터를 사용하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고, USB-C 타입하고 마이크로 5핀은 차이가 없더라. 녹한다는 마이크로 5핀 USB에 30핀의 ESP32 보드를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서 해보시려면 똑같은 놈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싼 거 찾으시면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LCD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그룹을 나누자면, 자, 이렇게 한 그룹이고, 요렇게 한 그룹이고, 요렇게 한 그룹입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그룹은 제가 ILI 9341이라고 부를 겁니다. ILI 9341. 그럼 이 ILI 9341은 뭐냐면, 여기 LCD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LCD 모듈이라고 부를게요. 이 LCD 모듈 안에 드라이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칩의 이름이 ILI 934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 칩의 종류가 달라요. 얘는 뭐더라? GC9A01이라는 칩을 이거 두 개는 쓰고 있고, 얘는 ST7 하는 보드 칩을 쓰는데, 나중에 이거는 필요할 때 알려드릴게요. 오늘 얘는 안 쓸 거거든요. 그러면 ILI 9341 중에 또 카테고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먼저 크게 세 개의 종류를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화면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2.4인치짜리입니다. 근데 얘네 두 개는 좀 보면 얘 세 개가 크기가 다 다르구나. 얘는 제일 작은 거 2.4인치짜리고요. 얘는 2.2인치짜리인 것 같네요. 2.2인치, 2.4인치, 2.8인치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화면 크기가 조금 다르다, 그죠? 자, 그리고 화면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해상도가 다른 건 아니에요. 화면 크기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네모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로 방향으로 몇 인치인가 하는 거 들어봤죠? 스마트폰도 화면에 액정이 뭐 5인치다, 6인치다, 7인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상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화면 공간 안에 여기 픽셀이 몇 개인가를 논하게 됩니다. 픽셀이. 그러면 지금 ILI 9341은 화면 크기는 다르지만 해상도는 다 똑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픽셀이 320개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240개가 있습니다. 320 곱하기 240의 그래픽 좌표 공간을 가지고 있는 LCD ILI 9341인데 녹한다가 보유한 거 2.2인치, 2.4인치, 2.8인치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화면 크기는 다르지만 픽셀을 개수는 같더라. 일단 이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또 갈립니다. 여기 있는 애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ILI 9341은 크게 두 종류 모델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을 좀 이게 초점을 맞춰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 안내드렸네. 이거 2.8인치, 얘가 2.8인치 맞네, 이거. 분명히 얘가 2.8인치였는데. 2.8인치, 3.2인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2인치. 그리고 여기 화면 사이즈도 나와있죠? 240에 320. 240에 320. 화면 크기는 같은데, 이거는 3.2인치, 이건 2.8인치더라. 그 정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얘는 뭔가 있어야 될 게 없는 거 보입니까? 여기 없잖아요, 이거. 얘는 있죠? 얘는 없고, 얘는 있습니다. 요 뒤에 붙어 있는 거, 이거 뭐냐면, 터치 모듈이에요. 그러면 여기 뒷면을 딱 뒤집었는데 요 모양이다. 그럼 이 ILI 9341은 화면을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터치는 안 되는 ILI 9341이고, 요게 붙어 있는 거는 터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터치가 안 되는 거고, 얘는 터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쫓겨난 얘가 아마 2.4인치짜리일 거예요. 2.2인치라고 내가 왜 그랬지? 그냥 대충 때려 맞췄는데 얘도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없죠? 터치가 안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는 터치가 안 되는 거, 요거는 터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별도로 구입을 했는데요. 오늘 시작할 때는 터치가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 터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코드는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빠르게 치고 나갈 거거든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놀고 이제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이게 터치가 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ILI 9341하고 다르게 액정이 화면이 동그랗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굉장히 이거 귀엽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28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이 동그랗습니다. GC9A01이고 얘는 감 해상도 레졸루션이 몇이냐? 240 곱하기 240 정사각형입니다. 얘는 직사각형이죠. 한쪽이 더 길잖아요. 얘는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좌표 공간을 가지는데 끝에 테두리에는 잘리는 거예요. 이게 딱 요 중간 부분만 동그란 부분만 보여지는 거고 사각형이지만 동그라미가 아닌 밖의 영역은 잘려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좌표는 존재하지만 실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디자인하는 그 워크스페이스가 동그란 게 아니고 실제 그 네모난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보시면 핀 배치도 좀 다릅니다. 똑같은 칩이 사용되긴 했는데 연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얘는 잘 보시면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핀이 있어요. 보이죠? 일곱 개. 근데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핀이 있습니다. 얘는 핀이 일곱 개고 얘는 핀이 여덟 개니까 뭔가 연결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연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터치 안 됩니다. 입력은 안 되고 화면을 보여주기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LCD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할 겁니다. 터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이 제일 비싼 LCD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데요. 자, 일단 얘는 딱 보시면 3.5인치 3.5인치고
귀찮아서 꺼내진 않겠습니다. 터치도 되고 화면도 크고 화면 크기도 해상도도 좋습니다. 얘는 480 곱하기 320인가 그럴 거예요. 360인가 모르겠다. 480 곱하기 320인가 그런 저 좌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터치감은 뭐 이게 화면 크다고 녹한다고 준비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얘하고 얘가 지금 터치 되잖아요. 터치 오케이. 지금 얘 준비한 거 터치 됩니다. 근데 터치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얘는 저항식 터치입니다. 혹은 감압식 터치라고도 불러요. 얘는 정전 용량식입니다. 정전 용량식. 감압식 터치라고 하는 것은요. LCD 화면에 우리 그 손톱이나 이런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화면 액정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게 LCD 화면이고 LCD 화면 위에 얇은 터치 필름이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는 붙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필름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겠죠. 요거를 인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감압식 터치는 힘으로 물리적으로 눌렀을 때 그 눌려진 좌표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정전 용량식은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딱딱한 화면인데 눌러지잖아. 이게 갖다 대면 인식이 되잖아요. 딱 그 방식이 정전 용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방식이고 요거는 화면이 약간 물렁물렁해요. 누르면 약간 쑥 들어가면서 딱 눌러지는 방식인데요.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긴 어렵고 우리 저 산업 현장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서는 감압식 터치를 써야 된다라고 뭐 그룹디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는 작업자분들이 다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 장갑이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장갑이냐? 아니에요. 그냥 작업용 장갑이잖아요. 걔 가지고 커다란 화면에 뭔가를 딱 눌러가지고 좌표를 인식을 시키려면 힘으로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전 용량식 그 터치 패널을 거기다 부착해 놓으면 작업자분들이 와가지고 장갑을 벗고 눌리고 장갑을 다시 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전 용량식은 상황에 따라 이제 쓰는 건데 약간 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거든요. 정전 용량식. 왜냐면 눌리는 터치감이 더 좋으니까. 따따따따 눌리면 이게 뭔가 이게 살짝 갖다만 대도 눌려지는데 얘는 꾹 눌러야 인식이 되는 거니까 조금 과거의 어떤 느낌이 나고 요거는 미래적인 느낌이 나서 저는 이번에 요것도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코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사용할 거는 요렇게 자, 요것도 화면 크기만 다르지 어차피 안에 해상도는 같은 거니까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8인치. 자, 요렇게 3개. 오늘 저 튜토리얼 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ILI 9341이고 2.8인치고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GC9A01이고 얘도 GC9A01 똑같습니다. 둘 다 1.28인치고요. 그리고 둘 다 터치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핀이 7핀짜리고 얘는 8핀짜리입니다.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또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차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 순서에 대해서 오늘 튜토리얼 편에서 제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브리핑을 하고 일찍 오신 분들 아이디 살펴본 다음에 바로 이제 한번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늘 거시적으로 제일 처음 할 것은 이 LVGL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려면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 진입장벽을 제가 조금 낮추는 역할을 오늘 한번 해보게 될 건데요. 그냥 냅다 이 LVGL을 그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이유가 이 라이브러리가 뭐 한 개만 딱 설치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LCD 관련된 드라이버도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터치가 있으면 터치 관련된 코드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라이브러리에
조합으로서 하나의 기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UI를 구성을 한다는 그 작업 자체가 요 가지 중에 하나가 LVGL이라는 거지, LVGL이라는 걸 설치를 한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소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요런 요소들이 한 번에 정확하게 딱 결합이 됐을 때 결과물이 딱 만들어지는 건데, 요런 것들 뭐를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거 지금 혼돈의 도가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게 조금 난감할 뿐이지, 어차피 LVGL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사용을 하라고 만든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쉬우나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진입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서 개발 환경 세팅하고 뭐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작화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화 툴이라고 하는 거는 요 LVGL 전용 작화 툴이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외국의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라이센스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LVGL 자체는 오픈소스예요. 그리고 자카 툴을 반드시 써서 LVGL을 구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히 코드로 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코드를 다다다다다다닥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화면을 딱 만들겠다. 그러면 오픈소스 아무 제약 없이 그냥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카 툴이라는 거는 지금 노칸다의 LVGL 시리즈에서는 단순히 진입 장벽을 낮추고 편하게 쓰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화면 엄청나게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그 결과물 자체는 자유로우냐면 제 생각에는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LVGL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작가 툴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생성된 코드를 보면서 내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그거는 약간 라이센스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스스로 해결을 하시고, 저는 뭐 상업적이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니까. 단 지금 자카 툴을 사용하는 라이센스가 퍼스널 라이센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 라이센스인 경우에는 이 자카 툴을 무료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LVGL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권해드리겠습니다. LVGL에 코드 한 줄 한 줄 적어가지고 UI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므로 자카 툴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LVGL에 조금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카 툴 빼고 스스로 그 UI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카 툴 안 쓰고도 UI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카 툴을 일단은 노칸다의 LVGL 시리즈에서는 기본으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사항이 뭐더라? 됐다. 그리고 3번 개발 환경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LVGL 시리즈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최근에 했었어요. 아두이노 IDE라는 개발 툴에서 VS 코드로 개발 환경을 이전을 했는데요. 바로 LVGL 시리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칸다의 LVGL 시리즈에서는 VS 코드만 사용합니다. 아두이노 IDE는 전혀 사용 안 하고 VS 코드에서만 모든 개발 환경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VS 코드 뭔가 좀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도 아니다,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해가지고 개발 환경을 VS 코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베리베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E1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오셨습니다. 금메달의 박수.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은메달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산바로 오셨습니다. 동메달. 짝짝짝짝짝짝. 자, 그리고 이어서 레오스진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얼음이 형님 반갑습니다.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출첵이라고 입력하시면 출석 체크 안 되고요.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글자를 제가 만들어 놓은 챗봇은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출석 체크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맞게요 남다님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 입력해 주시고요. 쌍화차님, SSS님 반갑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만다토리 서비스님인가요? 네, 만다토리 서비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모두 연휴 즐겁게 다 지내고 계시죠?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오늘 대체 공휴일이니까 다들 놀고 계시겠네요. 녹한다는 빨간 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지정되면 출발하는 기차처럼 딱 기다리고 계시면 출발하게 되니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잠깐만요. 왜 이렇게 오늘 뭔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 낑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뭔가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에 구글 슬라이드를 펼쳐놨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가 걸려져 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구글 슬라이드라고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보면 요 슬라이드에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8장밖에 없잖아요. 여기다가 오늘 하는 내용의 작업한 결과물들을 여기 안에다가 추가를 하면서 양을 늘려나갈 겁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내용이 작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라이브 영상이 다시 보기로 딱 바뀌었을 때는 이미 자료가 작성이 다 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녹화한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귀찮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같이 하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큐에 다다다닥 하는 것이다. 자, 이번 시리즈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아두이노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아두이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요 ESP32라는 보드는 두 개의 플랫폼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P IDF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있습니다. ESP IDF는 요 ESP32 보드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에스프레시픈가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자사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가 좀에 다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 개발 플랫폼에서 아두이노를 코딩하는 코드를 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는 방식이고 요거 두 개의 코드 어떤 스타일이 사뭇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저 ESP IDF 뭔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분,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김대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별로 안 늦었습니다. 자, 이제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SP32 보드 가지고 하는데 ESP32 보드의 구체적인 스펙은 아까 시작할 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LCD의 UI를 구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더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LVGL이라는 걸 풀어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Light and versatile,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Embedded Graphic Library, Embedded 된 그래픽 라이브러리인데 좀 경량화된 라이브러리다 이 말이겠죠. 가볍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다. LVGL.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LVGL이라는 네 개의 무슨 말 하고 있냐? LVGL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어놨네요. ESP32 보드는 DV 모듈 30핀을 기준으로 한다. 잘 모르겠으면 제일 싼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LCD는 ILI 9341, GC 9801. 이건 동그란 거, 이거는 네모난 거. 요거 두 개 가지고 일단 오늘 출발하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쭉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LVGL은
위젯을 직접 구성을 해서 UI를 만들어도 된다 하는 이 말이 내가 직접 코드로서 UI를 만든다 이 말인 거고, 더 쉬운 진입을 위해서 자카툴을 사용한다라는 게 아까 뭔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디자인을 하면 코드가 LVG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일단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카툴 이름이 요거예요. 스퀘어라인 스튜디오라고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자료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다운받은 다음에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그 캡처를 안 해놔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버전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1.4 버전이 나왔어요. 1.4 버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무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4 버전 요거 제가 지금 설치해놓고 있거든요. 요거는 개인 라이센스로는 공짜로 쓸 수가 있으니까 1.3.4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카툴이 뭐 평생 공짜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하다가 나중에 쓰다 보면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빨리 LVGL이 뭔지 익혀두시고 자카툴 버리고 이제 스스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순수히 자카툴이라는 거는 무조건 LVGL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게 아니라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녹한다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개발 툴은 VS 코드만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전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자카툴 그 로고예요. 요거 이 자카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카툴에서 UI를 구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 코드 뭉치가 하나 딱 생성이 됩니다. 이 코드 뭉치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코드가 아니고요. 복잡한 형식의 코드 뭉탱이가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폴더입니다. 요 안에 무슨 파일이 들어가고, 이 B라는 폴더 안에 무슨 파일이 들어가고, 또 C라고 하는 데다가 뭐가 막 들어, 요렇게 뭉탱이로 된 게 자동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LVGL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하기 위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파일들이 자동으로 자카툴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카툴에서 자동 생성, 제너레이트한 파일을 VS 코드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VS 코드에서 나름대로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자카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CD가 뭔지, 그리고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화면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VS 코드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실제 ESP32에 특정한 LCD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 LCD의 드라이버가 뭔지, 어디에 무슨 핀에 어떻게 와이어가 연결이 되었는지 등등을 정의를 하게 되면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UI가 ESP32를 거쳐가지고 LCD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작업 방식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추가로 좀 더 적어 놓을게요. 자카툴의 경우에는, 자카툴은 UI를 디자인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제 ESP32의 LCD가 무엇이고 어디에 연결된 건지는 관심 없음. 자카툴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VS 코드 쪽에서 그걸 하겠죠. VS 코드에서 실제 자카툴에서 넘겨받은 그 코드 뭉치에서 ESP32에 실제로 연결된 LCD와 LCD 드라이버를 지정하고 몇 번 핀에 어디에 연결했는지를 설정한다. 그리고 그 코드를 딱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UI가 여기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작업 플로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트 링크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 넣어놨으니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LVGL 위젯 관련된 설명 자료예요. 요거 그
그러니까 위젯이라 LVGL에서 위젯이라고 부르는 거는 LCD 화면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뭐 누를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아크라고 된 얘는 눌러보면 왜 샘플이 안 나와? 요렇게 생긴 거를 아크라고 부르는데요. 요 예시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아크라고 부르고, 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요렇게 만들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여기 저 설명서를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LVGL 공식 홈페이지 바큐먼트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자카툴은 요거 눌러가지고 1.3.4 버전 다운받아가지고 라이센스 적용시켜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VS 코드 관련된 설명은 제가 최근에 했던 거 요거 눌러가지고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딱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ESP32 30핀짜리의 핀맵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요거는 출처입니다. 출처. 왠지 출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출처를 넣어놨고, 이제 핀 어디 핀에 어떻게 연결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요 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것도 참고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LCD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ILI 9341 터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터치가 되는 것이다. 화면 사이즈를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죠. 화면 사이즈가 나중에 설정을 해야 되니까 화면 사이즈도 화면 사이즈가 아니라 화면 해상도라고 합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를 잘 구분해 주세요. 화면 크기라는 거는 2.8인치, 2.4인치 실제 LCD 크기를 말하는 거고, 해상도는 그 크기 안에 점이 몇 개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점이 320개, 240개 기억하시고, 240개, 가로로 240개, 세로로 240개.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냐 그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노네로하고 240개, 240개 정사각형, 요거는 직사각형이더라. 그리고 자카툴은 아까 뭐 링크 있었지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경로안에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최신 버전 1.4 버전이에요. 무시하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아카이브에 1.3.4 버전, 이게 저 윈도우용이라는 의미겠죠. 윈도우용 눌러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목차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은 터치 기능이 없는 LCD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눌러가지고 제어하겠다 이런 거는 오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ESP32 내부에 있는 정보를 LCD를 통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오늘 요걸 한번 해보고, LVGL의 다양한 위젯에 대해서 오늘 내일 살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네요. 터치 기능이 있는 LCD를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터치가 되니까 눌러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LED를 켠다 끈다, 혹은 LED의 밝기를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실제 아두이노 센서나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다음 주에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ESP32가 와이파이 연결될 수 있는 보드잖아요. 와이파이 딱 연결해놓고 뭔가 IoT 관련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LCD에 출력을 하겠다. 혹은 LCD 화면에 뭔가를 터치를 하면 인터넷으로 뭔가 명령이 전송이 돼가지고 뭔가 제어가 된다. 이런 것들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노네로 RS485랑 캔 통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일 끝에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칸다의 집에 뭔가 전력을, 에너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20V 거기서 받은 정보를 LCD에 출력을 하겠다. 요런 스타일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몇 가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LVGL 시리즈를 싹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큰 목차라고 해놨기 때문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고 하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쓱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프로젝트.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사전 지식. 자, 1번.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전에 자카툴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 코드 뭉치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좀 설명하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자카툴에서 두 개의 코드 뭉치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 뭉치는 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 뭉치는 UI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 뭐지? 실제 LCD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입니다. UI 요소는 그냥 그 UI적인 코드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에요. 얘는 일부분이고, 전체 프로젝트 이쪽에 아두이노 기본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뭐 LCD 종류가 뭐고 실제 어떻게 연결돼 있고,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요, 정적인 겁니다. 한 번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LCD 종류가 같다면 이 부분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바꾸는 업데이트하는 UI 요소만 계속 바꿔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이거 두 개 부분에서 얘만 바꿔 끼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카툴에서 이거 두 개 1번하고 2번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1번은 내가 한번 생성해 놓고 여기 사용하는 LCD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대로 두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세팅해 놓은 채로. 단 LCD 종류가 바뀌거나 연결하는 핀 어떤 번호가 바뀌게 된다면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UI 요소만 이 합쳐져 있을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거에서 이 부분 지우고 자카툴에서 새롭게 생성해 놓은 UI 요소를 바꿔 끼기만 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칸다의 LVGL 시리즈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제가 ILI 934일 터치가 안 되는 거 기준으로 분명히 이거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다운받아 가지고 VS 코드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작업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저랑 똑같이 연결한다면. 그리고 UI 요소는 제가 예제마다 하나하나 다 압축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바꿔 끼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가 오늘 3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요거 ILI 9341, 2번 요거 동그란 LCD인데 7핀짜리인 거, 그리고 3번은 8핀짜리. 근데 따지고 보면 얘네 두 개는 연결 방법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두 개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크게 오늘 프로젝트가 두 개가 생성이 될 거고, 우리가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UI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 크기에 맞게 나오는 거고, 이쪽에다가 넣으면 여기 크기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단 자카를 할 적에 화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한 거를 여기 넣게 되면 잘려서 나오게 되겠죠. 뭐 그런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로젝트하고 그 UI 파일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더라.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업을 편리하게 하면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김베디드님 환영합니다. 사전 지식 제가 여기 글로 적어 드릴게요. 자, 자카툴에서 크게 생성할 수 있는 코드 뭉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프로젝트와 UI 파일이다. 프로젝트는 자카툴에서 한 번만 생성하면 LCD가 바뀌지 않거나 연결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잘 만들어 두면 된다. 이 말이겠죠. 한 번만 잘 만들어 두면. 왜 이렇게 간격이 넓냐?
됐네. 자, 그래서 3번. UI 파일은 화면 디자인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만들어둔 프로젝트에서 UI 관련 파일만 교체해주면 새로 업데이트된 UI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방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2번 항목에서 녹한다가 미리 LCD별로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업로드해 둘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해볼 분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어려움을 느끼면 그냥 다운받아서 VS 코드에 추가해서 활용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거 VS 코드에 바로 추가해가지고 돌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단 프로젝트하고 UI하고를 계속 분리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 저장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잘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튜토리얼 편에서는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첫 번째는 ILI 9341 터치가 되는 ILI 9341 프로젝트는 별도로 만들 거예요. 터치가 안 되는 ILI 9341과 GC9A01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죠.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기. 일단 작업 순서를 제가 글로 적고 그 다음 그 행동을 직접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카 툴에서 플랫폼과 화면 크기와 뭐 기본 설정 사항들을 입력해서 자카 툴의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프로젝트하고 자카 툴 프로젝트하고 그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잘 구분해 주세요. 자카 툴에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게 화면을 UI를 구성한다. 그 자카 툴에서 UI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자카 툴에서 프로젝트를 아두이노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아두이노 프로젝트 만드는 거예요.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한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자카 툴에서 UI 관련 파일들을 내보내기 한다. 그리고 5번 VS 코드에서 3에서 내보내기 했던 파일들을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일단 VS 코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VS 코드에서 아두이노 여기서 또 아두이노 프로젝트가 충돌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카 툴 프로젝트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되는 이 아두이노 프로젝트는 LVGL 프로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LVGL 프로젝트. 그리고 VS 코드에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3에서 LVGL 프로젝트를 추가해준다. 전체 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6번 UI 관련된 파일들을 추가해준다. 그리고 요거 이전에 UI 관련된 파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LVGL 프로젝트에서 연결된 LCD의 드라이버 종류와 화면 크기, 연결된 핀 번호 등을 지정해준다.
요거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8번 ESP32에 실제로 LCD를 연결한다. 연결하겠다라고 한 대로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컴파일하고 업로드한다. 이게 오늘 할 거의 순서입니다. 요 순서대로 제가 따따따딱 해볼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자카툴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카툴의 기본 자카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요게 스퀘어라인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카툴 1.3.4 버전 다운받으시면 그 로그인도 해야 되거든요.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어 가지고 로그인 싹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위쪽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은 제가 테스트 하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놨던 거고, 이거 말고 크리에이트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요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아두이노 누르시면 됩니다. 아두이노고, 여기 기본 화면 크기가 왜 이렇게 크지? 자, 화면 크기가 ILI 9341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320. 제가 지금 사이즈 지정하는 거 보이죠? 320에 240. 그리고 여기 화면 로테이션 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코드에서 그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크기만 잘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셋, 쉐입은 렉탱글, 서클 두 개 있죠. 렉탱글은 네모고 서클은 동그란 걸 말하는 건데, 렉탱글로 해놓고 동그란데 잡아놓어도 상관없어요. 단 나중에 그 자카툴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적에 워크스페이스가 동그란 걸로 하면 동그랗게 나오고, 네모난 걸로 하면 네모나게 나와요. 네모난 거에서 동그랗게 작업한 다음에 동그란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컬러는 16비트입니다. 32비트가 아니에요. 16비트에 아마 16, 56 컬러든가 56 컬러라 해가지고 565 컬러든가 총 RGB 컬러를 표현하는데 5비트, 6비트, 5비트 이렇게 써가지고 총 16비트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LVGA 버전은 8.3대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어차피 8.3대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요. 지금 LVGL이 아까 여기 다큐먼트 가보시면 9.1 버전이 리리즈 됐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LVGL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는 8.3 버전입니다. 9.1 버전은 자카툴에서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8.3 버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마 부분은 제가 제가 막 테스트 할 적에는 없었던 건데요. 저도 1.3.4 버전으로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대충 보니까 테마를 라이트로 하면 배경 색깔이 그냥 하얀 색깔이 되는 거예요. 흰 배경에 뭔가 UI가 놓이는 거고, 다크로 하면 까만 색깔 배경에 UI가 놓이는 거고, 저는 다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까만 색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본 테마가 다크로 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백그라운드에 하얀 색깔 배경을 깔아버리면 그게 라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차이를 논할 수는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본 배경 색깔이 무엇인가? 아마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으려나? 이거는 제가 막 자카툴을 테스트하던 당시에는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다크로 해두고, 별론 것 같으면 다시 라이트로 바꿀게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죠. 자, 프로젝트는 노칸다 ILI 9341 하겠습니다. 노칸다 ILI 9341 노터치 ILI 9341 노터치. 터치 되는 게 또 별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노터치 하면 되겠네요. 크리에이트. 자, 그러면 이게 자카툴 화면인데요. 이거 쓸데없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잠시만요.
에셋 이거 다 뭐냐? 아 이거 맞다. 그때 뭐 제가 장난친다고 요거 집어넣 그 너구리 막 움직이는 거 장난친다고 넣어놨던 건데요. 잠깐만요.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 이거 그때 뭐 재미난 거 만들어 본다고 집어넣어놨던 건데 됐다. 그럼 이 화면이 일단 나와야 될 거고 잠시만요. 여기 쓸데없이 화면이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네요. 요거 없애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니까 저거 어떻게 없애지? 프로젝트 세팅 아이씨 너무 이렇게 줄여 안 줄여지네. 그럼 이대로 두고 요 조그만한 데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불편하네. 라이센스 아이디 이런 거 나와도 상관없는 건가? 뭐 나중에 업데이트 해버리면 되겠지 뭐. 혹시 모르니까 지금 좀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이거 드래그 하면요.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예요. 오호! 그렇네요. 그러면 얘네들 어차피 안 쓰는 애들이니까 요렇게 합치면 되겠네요. 애니메이션. 요거는 쓰는 거거든요. 이거 통으로 옮길 수 없나? 자, 작업 방식은 스스로 근데 어차피 화면 크기가 요거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일종의 미리 보기입니다. 앞으로 보여질 화면인 거고 여기에 뭔가를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헬로월드 프로젝트니까 여기 베이직 컨트롤러 뭐 해가지고 쭉 보이죠? 얘네들 하나하나를 지금부터는 위젯이라 부르겠습니다. 위젯. UI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고 이 중에 레이블, 라벨이라고 된 거를 여기다가 딱 투척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글자를 적어 놓는 거죠. 여기서 위젯을 고르고 위젯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배경도 하나의 위젯입니다. 딱딱 선택되는 거 보이면 이쪽에 인스펙터 부분에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인스펙터라고 부르도록 하죠. 왜냐면 여기 인스펙터라고 돼 있으니까 인스펙터 안에 요 위젯 관련된 속성을 여기서 쫙 다 바꿀 수 있어요. 글자 크기가 몇으로 할 거냐, 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거냐, 색깔을 뭘로 할 거냐, 기타 등등. 그러면 텍스트라고 된 부분을 녹한다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녹한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뭔가를 쓰게 되면 여기가 바뀌는 거구나. 한글을 쓰려면 한글 관련된 이 폰트 매니저에서 한글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수준이 올라갔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한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모양을 그대로 ILI 9341에 볼 수 있도록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적어놨던 자료에 작가 툴에서 UI를 구성한다까지 지금 끝이 난 거예요. LVGL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한다를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럼 위쪽에 익스포트 보이죠? 내보내기. 여기에 익스포트 UI 파일하고 크리에이트 템플릿 프로젝트가 정식 이름이네요. 템플릿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생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눌러줍니다. 누르면 어디 경로에다가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뭐 ILI 9341 적당한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삭제될 거니까 ILI 9341이라고 해서 폴더 선택 눌러줍니다.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보네. ILI 9341 요 안에다가 폴더 선택 딱 해주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얘가 이 코드 뭉치가 그 전체 LVGL 프로젝트인 거예요.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익스포트 한 번 더 누르시고 UI 파일 내보내기 할 거예요. 지금은 요 4번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UI 프로젝트.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냐면 아마 얘가 없었는데 추가가 됐을 거예요. 얘가 이 UI 폴더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아마 방금 추가가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UI라고 근데 UI가 아니고 이거 맞나? 파일 경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UI 소스 안에 있었던가 경로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뭐 하여간 그런 거는 무시하고 잠깐만요. 다른 프로젝트가 어?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 자, 일단 이게 제가 테스트할 당시하고 버전이 달라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 자체가 여기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4번까지 완료된 거고 이제 5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VS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가지고 잡아먹으면 되는데 요 아두이노 프로젝트는 ESP32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제어보드가 ESP3이기 때문에 자 이제 VS 코드 가겠습니다. 이 플랫폼 IO 누르고 저 아두이노 프로젝트 생성해야 되겠죠. 오픈 뉴 프로젝트 여기에 ILI9341에 노터치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터치 안 되는 ILI9341은 여기에 UI 파일만 바꿔 껴가지고 구현하면 되고요. 터치 있는 거는 터치 있는 거 프로젝트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UI 파일 바꿔 끼면 되는 거고. 자, 보드는 ESP32DEV라고 치면 에스프레시프 요거 보이죠? 요게 지금 우리 ESP3이고 플랫폼은 두 종류인데 아두이노로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작성자. 그리고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자카툴에서 LVGL 라이브러리도 그냥 이게 LVGL 라이브러리예요. LVGL 라이브러리도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VS 코드 쪽에서는 아무것도 추가할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 코드 자체가 라이브러리 포함이기 때문에 코드만 VS 코드 쪽으로 잘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이 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과정은 지금 5번 이 과정은 직접 할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나 지금 저거 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해드리는 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main.c라고 된 게 근데 잠시만요. 이거 근데 희한하네. 분명히 제가 이전에 할 때는 아두이노 코드가 INO로 나왔거든요. 이거 뭔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한 거하고 설명 방법이 다르게 되는 건데. 잠시 이거 얘 아두이노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아두이노 코드 아니잖아요. 왜 이걸로 만들어졌지? 그래,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두이노가 선택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프로젝트 세팅 보시면
여기서 바꿔도 되는구나. 아. 제가 아까 애초에 그 프로젝트 선택하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아두이노 분명히 선택했는데.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이거 지우고, 요거는 그냥 지우면 땡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우고, 그리고 요 스퀘어 라인 들어가 보시면 저 프로젝트가 어디 생성이 되지? 너 어디 생성되냐? 쟤를 지워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말이죠. 좋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두이노 해가지고 요 누르고, 이거 선택을 안 했나 보네요. 그래, 선택을 하면 기본 사이즈가 320에 240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제가 아까 그냥 여기서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된 채로 요거를 안 누르고 여기서 바꿔가지고 프로젝트가 데스크탑용으로 만들어졌었던 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르고 320, 240에 똑같이 아까처럼 다다다다다다닥 세팅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기서 바꾸는 거랑 아마 똑같은 걸 거거든요. 아두이노고 TFT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체인지 하고, 여기에 녹한다 넣겠습니다. 됐고, 자 이제 저장하고 템플릿 프로젝트 익스포트하고 여기다가 베타 냈죠. 그리고 왜 빨간 줄을 뜨지? 이게 좀 기본 프로젝트가 잘못 생성됐나 보네요. 화딱지나네. 오케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라이브러리즈하고 UI 쪽에 요 아두이노 코드하고 막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요렇게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제가 UI 파일을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아마 요 라이브러리즈 안에 UI 얘가 없었다가 새로 생기게 될 거예요. 요걸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LVGL 됐고, 그럼 이거를 이제 VS 코드로 옮기는 작업을 자카 툴에서 생성한 파일은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딱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VS 코드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UI 폴더 안에 요 UI INO, 이게 아두이노 프로젝트거든요. 요거를 메모장으로 열겠습니다. 딱 열고 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전체 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VS 코드에 자동으로 생성된 VS 코드는 main.cpp, 여기가 그 루트잖아요. 그 작업 워크스페이스잖아요. 아두이노.h를 남겨두고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짠, 됐죠? 그러면 얘네들 없다라고 지금 하게 될 건데, 요 코드는 라이브러리즈 안에 있는 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LIB 안에 여기다가 투척할 거예요. 위치가 LIB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전체를 다 투척합니다. 그럼 지금 복사 붙여넣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가 어디로 다 들어가고 있냐면, VS 코드의 작업 경로는 문서에, 플랫폼 IO에 방금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ILI9341 노터치 이거잖아요. 요 안에 LIB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넣어진 거 보이죠? 요 안에다가 직접 붙여넣어도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 main.cpp는 지금 요 경로에 있는 거죠.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컴파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벼락부자님 환영 인사를 해드렸었나요?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VS 코드가 열심히 컴파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컴파일하는 속도가 아두이노 IDE는 엄청나게 느려요. 이 LVGL 관련된 프로젝트 아두이노 IDE로 컴파일 하려면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진짜로. 제가 그래가지고 VS 코드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VS 코드는 한 번은 이렇게 좀 오래 걸릴지언정 그 다음번 할 때는 굉장히 빨라요. 자, 열심히 컴파일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 색깔로 나오는 거는 그 VS 코드에서 봤을 때 이거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에러가 난 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좀 깐깐하게 보자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i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바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긴 값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료형이 다르잖아요. 이거 뭐 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숫자 변수에 집어넣으니까 상관없는데 C# 같은 경우는 필히 에러를 내줍니다. 그런 경우에 아예 워닝이 아니라 에러를 발생시켜줘요. 바이트를 왜 인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너 이상하다, 형변환을 명시적으로 해라. 아, 오늘 시청자 많습니까? 많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이 컴파일 되는 이 애매한 시간에 좋아요 누르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컴파일 다 됐네요. 펌웨어.elf가 나오면 이제 컴파일이 다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석세스 떴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속도를 잘 보세요. 한 번 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요때부터는 개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개 빠르진 않네요. 벌써 다 됐죠? 끝났습니다. 코난킴님 질문해 주셨네요. LCD 인터페이스 포트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페이스 포트가 뭐죠? 연결되는 핀 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냥 작가 툴에서 아무거나 임의의 대충 뭐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다 하고 그냥 대충 해놓은 거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드라이버가 뭐고 어디다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이 지금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자, 지금 6번 했고 이제 7번 해야 됩니다. LVGL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는 압축을 해가지고 그냥 올려둘 거예요. 그리고 UI 관련된 파일만 앞으로 교체를 하면서 하게 될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업로드 한다라고 해서 ESP32에 LCD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설정해 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지금 가야 되냐면, 제가 위치를 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 LIB 폴더 보이죠? 요 안에 TFT ESPI 안에 들어가 보면 유저
셋업이라는 유저 셋업.h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안에서 모든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적어 드리겠습니다. tftespi lib 안에 tftespi 안에 user setup.h 요 안에서 모든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럼 하나하나씩 위에서부터 수정해서 나갈 건데요. 뭐 이게 STM32 보드냐 뭐냐 이런 거 선택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LCD 드라이버가 많이 있는데 ILI9341 보이죠? 근데 ILI9341 저거 가지고 하면 저는 이게 안 돼요. ILI9341 드라이버 2 2번 드라이버 요걸로 해야 저는 작동이 됩니다. 혹시나 이거 가지고 안 됐는데 안 된다면 요걸로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ILI9341 LCD가 아까 3개 있었잖아요. 3개 다 저걸로 해야 작동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ILI9341은 다 이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GC9A01 여기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그란 LCD 여기다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노칸다가 가진 ILI9341 요거는 노칸다가 가진 동그란 LCD.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노칸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던 내역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인치 제가 아까 가지고 있던 거는 ST7796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땡.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 화면 크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차피 메인 코드에서 크기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딱히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특별한 LCD인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GC9A01 only라고 된 거 보니까 나중에 동그란 LED는 이걸 해줘야 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니까 일단 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너비가 320이고요. 아니다. 일단 안 해가지고 하고 안 되면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정보를 계속 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연결 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석을 풀어야 됩니다. 요거는 주석을 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푸니까 작동이 되니까 그냥 주석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느 핀에다가 연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쭉 적는데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해놨던 대로 그냥 강제사항으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여기 테스트 해놨던 게 있거든요. 자,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예제에서 ILI9341은 무조건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여기다 적어놓을까? ILI9341 연결법. 자, ILI9341에 보면 다양한 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MOSI라고 된 핀을 ESP32의 13번에 연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SCK 14번, CS 15번, DC 2번, RST 12번. 나중에 실제로 연결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요거를 자료에도 제가 적어놔야 되니까 일단 여기 빼놓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코드를 잘 보시면요. 요 ILI9341은 SPI 통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동그란 LCD도 똑같아요. 모든 LCD는 모든은 아니고
제가 준비한 모든 LCD는 다 SPI 통신으로 ESP32에 연결이 되는데 ESP32는 SPI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VSPI하고 HSPI 이렇게 두 개의 SPI 포트가 있는데 지금 13, 14 요런 핀 번호가 HSPI입니다. HSPI. 이거 얘는 지금 핀이 몇 번 어느쯤 되냐면요. 한 대략 한 18번 언저리에 있는 뭐 그런데 연결하면 VSPI인 거고 HSPI면 SCK 핀이 대략 14번인 거. 그러니까 이게 요게 맞는 거고 요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쭉 요것도 추석해야 되네. 위에서 이미 설정이 됐으니까. 제일 하단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요거 보이죠? ESP32는 두 개의 SPI 포트를 가지고 있다. VSPI하고 HSPI다. VSPI가 디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HS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주석을 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주석 안 풀어도 작동이 되기는 한데 반드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저는 여기 적어놓은 뉘앙스를 보니까 왠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풀겠습니다. 됐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연결하겠다라고 한 그 포트가 HSPI 포트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연결합니다. 그러면 왜 VSPI 포트를 놔두고 HSPI 포트에다가 LCD를 연결을 해놨느냐? 나중에 ESP32에 센서 같은 게 달라붙을 거잖아요. 그 센서가 SPI 통신을 하는 센서라면 HSPI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쓸 거예요. VSPI 포트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왜냐? VSPI 포트가 디폴트 포트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 안 해줘도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요 녀석을 HSPI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꽂아두면 우리 까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 연결할 때마다 이 센서는 VSPI에 연결했다라는 뭔가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애초에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요거 저장 때려주고 실제로 요거대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나 더 쫙 해가지고 헬로 월드 프로젝트에서 ESP32와 ILI 9341 간 연결 여기 안에다가 요거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예쁘게 그림을 좀 그려 놓을게요.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지금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딱 이래가지고 이게 LCD라고 칠게요. 그럼 요렇게 있는데 이거 이전에 실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핀이 많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결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여기 칸에다가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손수 그림을 그려 넣겠습니다. 예쁘게. 자, 먼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ILI 9341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나 핀이 많아요. 근데 저 위쪽에 보시면 터치라고 된 부분 보이죠? 요 터치라고 된 부분은 여기 터치 칩이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5개는 사용 안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핀이 둘, 넷, 여섯, 여덟, 8개이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제가 오늘 그 마당에서 밭일을 해가지고요. 손톱에 좀 이렇게 때가 좀 끼어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 더러운 때가 아니라 흙입니다. 흙. 농사를 좀 한다고 손 가지고 흙을 팠더니 손톱에 흙이 낑겨가지고 안 빠집니다. 자, 여기 뒷면에 있는 핀을 순서대로 열거를 하면 자, 위에서부터 SDO, MISO, 그리고 LED, SCK, SDI, MOSI, DC, 연결할 거 엄청 많죠. 리셋,
CS, GND, VCC 요렇게 둘넷 여섯 왜 더 많아졌지? 둘넷 여섯 아홉 개가 맞네요. 8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VCC GND는 전원이에요. ESP32 여기 보시면 3V3하고 GND 있습니다. 3V3 GND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LED라고 된 핀이 있는데요. 요거 백라이트입니다. 그럼 왜 백라이트 어차피 켤 건데 왜 이렇게 핀으로 놔두느냐? 상황에 따라서 백라이트를 끌 수도 있잖아요. 요 ESP32 가지고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오랫동안 터치 입력이 없으면 백라이트를 끄겠다 이렇게 코딩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백라이트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켤 거니까 여기에 3V3을 두 갈래로 해가지고 연결해 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백라이트를 켜겠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SPI 통신을 담당하는 핀이 MISO, MOSI, SCK, CS 이렇게 4개예요. CS를 제외한 MISO, MOSI, SCK 이 3개는 고정핀이에요.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VSPI 헷갈린다. HSPI 핀에 연결하겠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요거에 따르면 딱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MOSI는 13, SCK는 14. 요렇게 연결하고. 자, MOSI는 13, SCK는 14인데 MISO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MOSI가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읽으시면 되는데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입니다. 여기서 마스터는 ESP32를 말하는 거고 슬레이브는 LCD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에서 나와서 슬레이브로 들어간다. ESP32에서 LCD 쪽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MISO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LCD에서 ESP32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디렉션을 말하는 건데요. ESP32에서 LCD에 뭐 어떻게 출력되면 될지 정보가 나오는 거지. LCD에서 ESP32 쪽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터치가 있잖아요. 터치는 LCD 자체에서 그 기능이 구현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위쪽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5개의 핀이 더 있었죠. 터치 칩. 그거 가지고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ILI9341이라는 그 칩은 MISOP는 쓸모없는데 넣어놓은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LCD하고 ESP32의 연결 방법을 보더라도 얘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왜 이거를 연결 안 할까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은 스스로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 자, 그럼 남아있는 핀이 DC, 리셋, CS인데요. CS 핀은 칩 셀렉트 핀이라 해가지고 그 SPI 통신은 1대 N 통신입니다. 여기 HSPI 핀에 다른 SPI 통신을 하는 뭔가가 연결이 됐을 때 CS 핀이 하이가 되냐 로우냐가 되냐에 따라서 슬레이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ESP32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는 아무데나 연결해도 되는 핀인데 제가 자리를 15번 핀으로 그냥 픽스를 하겠습니다. 15번 핀. 그리고 DC하고 리셋 이것도 아무데나 연결해도 상관없는 핀인데 제가 DC는 2번 핀, RST는 12번 핀 이렇게 픽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이 자리에 연결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다른 데 연결해 놓고 자기가 바꾼 핀 번호를 아까 유저 셋업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사용할 뭔가가 반드시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있다라면 LCD가 다른 데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ESP32 핀이 그렇게 많은데 뭐 굳이 이 핀에 꽂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대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은 못 꽂으니 자, 빵판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딱 하면 패스. 여기 요쪽 펜이 VCC네요. 잘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쉬워요. 아직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터치 이벤트 이런 쪽하고 막 하드웨어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CS 15번, 그 다음 리셋 12번, 여기 DC 2번, MOSI 13번, SCK 14번, 그 다음 백라이트 3.3V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 그럼 지금 연결돼야 되는 핀이 둘, 넷, 여섯, 8개가 이렇게 대랭대랭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됐고, 이제 업로드 해줘야 되겠죠. ESP32 컴퓨터에 꽂아주고 코드 시원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될라나? 저도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신이 좀 잘 안 서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던가? 화면 로테이트를 안 바꿨구나. 아마 화면이 로테이트 3대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ESP32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죠. 주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LCD에 화면이 안 나왔거든요. 조금만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기본으로 만들어 놨던 그 프로젝트에서 아까 전에 화면 관련된 그 부분이요, 여기 와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잠시만요. 이 왜 화면이 안 튀어나오지? 제가 뭐 빼놓은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은 이게 점퍼 케이블 됐구나. 점퍼 케이블이 불량이었구나. 자, 됐네요. 안 될 리가 없죠, 그래. 녹화한다 떴죠? 이게 LVGL 튜토리얼입니다. LCD 화면에 자카 툴 가지고 뭔가 글자를 띄워라. 그럼 완료됐고, 그 다음 스텝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예제 1번이니까 제가 어떻게 저장을 해드릴 거냐면,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를 하나 지금 압축을 해 놓을 거예요. 자, 요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예요. 지금 압축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제 2번이 들어가겠습니다. 헬로 월드는 끝났습니다. 이게 방금 게 예제 1번이었고, 자, 기본 예제에서 UI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작가 툴로 가가지고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옮겨두고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터치가 안 되니까 눌려질 수가 없으니까 아크 이런 걸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러면 바로 화면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자, 지금 화면 구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진 거를 얘가 저장되는 경로가 아까 전에 그 다운로드 안에 ILI 934를 여기다가 제가 넣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출력되는 폴더가 어디냐면 라이브러리즈 안에 UI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자, 익스포트 UI 파일 하겠습니다. 그럼 세이브드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얘가 아마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럼 어디 부분을 바꾸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헷갈리면 어차피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거는 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VS 코드 쪽으로 카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 지우 아예 헷갈리니까 삭제할게요. 깔끔하게 이거 삭제하고 다시 작가 툴에서 UI 관련된 거를 이렇게 누르면 프로젝트가 삭제됐으니까 새로 경로를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럼 UI 파일만 여기 안에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왜나 파운드 들어갔는데 왜 나 파운드지? 자, 다시 지우고 빨간 색깔 글자는 위험한 건데. 자, 다시.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가 날아가서 그렇다는 거니까. 여기에 UI 관련된 것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원래 있던 거하고 교체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가 어디가 교체가 되냐면, 자, 여기에 LIB 안에 UI 있죠. UI 안에 보시면 SRC 있습니다. SRC 안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지우고 요걸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제가 여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LIB 안에 UI 안에 SRC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지우고 작화 툴에서 새로 생성한 UI 파일로 교체하면 끝. 이거에 대한 제가 캡처 자료를 나중에 해가지고 저기 적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요렇게 소스 안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가서 하셔도 됩니다. 폴더를 하나 더 여셔가지고 지금 문서 안에 지금 VS 코드 프로젝트가 플랫폼 IO 안에 프로젝트 안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LIB 안에 UI 안에 SRC 안에 요게 들어있는데 요거를 제가 싹 다 지우면 여기도 같이 지워집니다. 연동이 되니까 잘 보세요. 삭제하면 여기도 지워지죠. 싹 날라갔잖아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 이거를 그냥 이동할게요. 요렇게 잡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동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SRC 안에 다시 들어간 거 보이죠? 새롭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요래 교체가 이루어진 거를 다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딱 바뀐 부분만 새로 컴파일 하니까 벌써 컴파일 다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벌써 저 화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카툴에서 만든 화면이 여기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터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이제 제가 터치 그거 되는 거 나중에 다음 주에 하면 이렇게 통 누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그거 거기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어떻게 화면을 보여줄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딱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만 제가 별도로 그 압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예제 번호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요게 이거 지금 헬로월드가 예제 1번입니다. 이게 예제 1번이었고, 자, 요게 예제 2번. 뭔가 화면 구성을 좀 바꿔가지고 확인해 보는 건데, 제가 요만큼만 압축해가지고 LVGL 1-2 오늘이 1편이니까 1편의 2번 예제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틀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요것만 바꿔치기 하면 되죠. 왜냐하면 매번 프로젝트를 압축하게 되면 용량이 한 30메가 가까이 되거든요. 계속 그 큰 덩어리가 생성이 되니까 여기서 ILI 9341 노터치라고 된 데서 UI 관련된 것만 바꿔치기 하면 지금처럼 화면이 싹싹 바뀌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3번은 동그란 LCD의 기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동그란 LCD GC9A01의 기본 예제 만들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 구성 요소가 조금 다르니까 새로 만들게요. 자, 여기에 아두이노에 화면 크기가 240 곱하기 240이에요. 이렇게 딱 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은 GC 녹한다 GC9A01 됐고, 그리고 쉐입은 서클 동그란 거니까 어차피 동그란 거니까 컬러는 16비트, 테마는 다크. 설정 다 됐죠? 크리에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워크스페이스 자체가 동그랗게 될 뿐 이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그란 거 네모 고르라는 거는 여기가 네모가 되냐 동그랗게 되느냐. 자, 그럼 여기에 해줄 거는 요런 모양으로 한번 넣어보죠. 얘는 스피너를 하나 넣겠습니다. 요거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니까 뭐 터치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